이 대목에서 가엾은 요한센의 필치는 거의 끊어지려 하고 있었다. 6명의 선원이 배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중 2은 그 저주스러운 순간 순전히 공포만으로 죽은 것 같았다. 세상에 나온 그 존재는 묘사가 불가능했다. 그 태고적 광기와 절망의 심연을 모든 물질, 힘, 우주적 질서에 위배되는 그 섬뜩함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없다. 산 하나가 걷고 있었다. 혹은 산 하나가 비틀거리고 있었다. 신이시여, 마치 텔레파시가 통하듯 지구 저쪽 편 한 위대한 건축가가 정신이 나가고 불쌍한 윌콕스가 고열에 시달리며 횡설수설했던 게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그 조각상 속에 녹색 존재, 별이 나온 그 끈적한 존재가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깨어난 것이다. 별들이 제자리에 놓인 날, 정작 그 존재를 깨우기 위해 존속해왔던 비밀 종교 집단은 실패하고 한 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선원들이 우연히 그 존재를 깨우는데 성공한 것이다. 무량겁의 세월이 지나 위대한 쿠툴루는 다시 풀려났다. 그리고 기쁨에 차 보유하고 있었다. 미처 몸을 돌릴 새도 없이 세 사람이 그 축 늘어진 발톱에 썰려나갔다. 아, 혹여 이 우주에 아직 안식을 취할 곳이 남아있다면 그들 셋, 도너반, 게레라, 앵스트롬의 영혼에 안식이 있기를. 나머지 3명은 보트로 도망치기 위해 끝없이 펼쳐진 녹색으로 뒤덮인 암석위를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파커가 미끄러져 어딘가로 떨어져 사라졌다. 요한센은 맹세코 파커는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각도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다. 분명 눈으로 보기에는 낮은 각도였는데 실제로는 가파른 각도처럼 사람이 떨어져 내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브라이든과 요한센만이 보트에 도달할 수 있었다. 산더미같이 거대한 괴물이 미끄러운 돌들 아래로 육중하게 육박해 들어오고 있어 그들은 필사적으로 보트를 타고 얼러토어를 향해 노를 저었다. 다행히 물의 가장자리에 이르러 괴물이 뛰어들기를 주저했다. 모든 선원이 해안으로 상륙했었는데도 증기기관이 다행히 완전히 꺼져 있지 않았다. 브라이든과 요한센은 조종실과 엔진룸 사이를 뛰어다닌 끝에 불과 몇 분 만에 얼러투어를 조랑시킬 수 있었다. 형언할 수 없이 공포스런 이 뒤틀린 광경을 뒤로하고 천천히 얼러투어는 그 치명적인 섬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도망치는 오디세우스에 배에 대고 거인 폴리페무스가 저주를 퍼부었듯이 별에서 온 그 거대한 괴물은 외계 존재의 무덤이 놓인 해안에 서서 짐을 흘리며 무언가 괴성을 지르고 있었다. 그때 신화 속 거인보다 더 담대하게도 위대한 크툴루는 물속으로 스르륵 미끄러져 들어와 얼러투호를 쫓기 시작했다. 그 우주적 힘으로 손을 휘두르자 커다란 파도가 일었다. 브라이드는 그 광경을 보고 정신이 나가버렸다. 그는 째지는 목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더니 그렇게 계속 발작적으로 웃다가 어느 날 밤 선실 내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요한센이 혼수 상태에 빠져 헤매고 있던 바로 그 선실이었다. 그러나 요한센은 포기하지 않았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괴물이 증기기관이 최고 속력으로 작동하기도 전에 얼러투어를 따라잡을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는 도박을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엔진을 최고 속도에 맞추고 번개같이 갑판에 올라 조종간을 반대 방향으로 돌렸다. 거대한 파도와 굉음이 일며 증기기관이 점점 더 힘차게 작동하기 시작하자 이 용감한 노르웨이인은 선수를 자신을 쫓아오는 그 젤리 형태의 괴물로 돌려 돌진했다. 괴물은 악마의 범선이 고개를 내밀듯 소용돌이치는 바다 거품 속에서 솟아오르는 중이었다. 끔찍한 오징어 머리를 하고 촉수를 휘두르는 그 괴물은 거의 배의 돛대 부분까지 이르렀으나 요한센은 가차없이 배를 밀어붙였다. 쾅하는 폭발음과 함께
마치 개복치의 배가 갈라져 내장이 튀어나오듯 끈적끈적한 끔찍한 것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왔다. 동시에 마치 1000개의 무덤이 한꺼번에 열린 듯한 냄새가 풍겨나왔으며 기록자조차 차마 글러옮기지 못한 굉음이 진동했다. 즉시 배는 매캐하고 시야를 가리는 녹색 구름으로 뒤덮였다. 선미를 보자 바다가 증오에 찬 듯 들끓고 있었다. 아, 그런데 신이시여, 하늘에서 온 그 이름 없는 존재의 조각난 부분들이 안개처럼 다시 모이더니 원래의 혐오스런 형태로 되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는 사이 얼러트호는 증기기관으로부터 완전한 추동력을 얻어 시시각각 괴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 후 요한센은 선실 안에 있는 조각생에 대해서만 생각이 팔려 있었다. 간간히 소량의 음식을 먹고 정신이 나가 계속 광소를 터뜨리고 있는 브라이든에게 음식을 떠먹여 주었을 뿐이었다. 탈출을 한동안은 배를 조종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때 있었던 일로 영혼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4월 2일 폭풍이 닥쳤고 하늘뿐 아니라 그의 의식에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무한의 바다, 심연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기도 했고 혜성의 꼬리를 타고 비틀거리는 우주를 어지럽게 질주하는 것도 같았으며 지하 갱도에서 달로 솟구쳤다가 다시 달에서 지하 갱도로 발작적으로 꺼져드는 것 같기도 했다. 웃겨 죽겠다는 듯 한 고대의 신들과 녹색 피부에 박쥐 날개를 가진 타르타로스의 인프들이 깔깔 웃으며 함께 뒤틀린 웃음소리를 내고 있는 듯도 했다. 꿈속에서 나와보니 그는 구조되어 있었다. 비질런트호, 해군 법정, 더니든의 거리, 에게베르그 산 및 옛 집으로의 긴 항해가 정신없이 지나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들 미쳤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는 죽음이 닥치기 전 아내 모르게 그가 아는 바를 써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만일 죽음이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죽음도 축복이 될 수 있으리다. 여기까지가 내가 읽은 내용이었다. 나는 이 요한센의 원고를 종조부 에인젤 교수의 조각품과 유고와 함께 양철 상자에 넣어두었다. 그것들은 사라져야 한다. 내가 쓴 이 기록과 함께. 나는 내 정신이 온전한지 시험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 나는 이 글에서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로 맞추었다. 그러나 나는 희망한다. 다시는 이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기를. 이제 나는 모든 곳에서 이 우주 속에 깃든 공포를 보게 되었고 봄의 따뜻한 하늘과 여름의 향기로운 꽃마저 도구로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이 오래 붙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종조부가 그랬듯 불쌍한 요한센이 그랬듯 나도 사라져야 한다. 나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종교는 아직 살아있다. 분명히 크툴루도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태양이 어렸던 시절부터 줄곧 그를 보호해 주었던 바위 틈새 속에 숨어 4월의 폭풍 이후 비질런트호가 무사히 그곳 위를 항해한 것을 보면 그 저주받은 도시 역시 다시 한번 물에 잠긴 것 같다. 그러나 이 땅 위 크툴루의 사제들은 여전히 고립된 지역들에서 조각상을 모신 거석 주위를 날뛰며 사람들을 죽이고 있을 것이다. 크툴루는 도시에 함께 잠겨 그의 검은 심연 안에 갇혀있는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세상은 공포와 광기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테니까.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을지는 누가 알 수 있을 것인가. 솟구쳐 오른 것이
가라앉을 수 있듯이 가라앉은 것은 다시 솟구칠 수 있다. 혐오스러운 존재들은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꿈을 꾸며 인간들의 비틀거리는 도시 위로 타락을 퍼뜨릴 것이다. 그날은 올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저 기도할 뿐이다. 내가 이 원고를 없애기 전에 죽는다면 내 유언 집행이니 부디 경솔한 짓은 하지 말고 이 원고가 누구의 손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잘 조치하길 바랄 뿐이다.